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새벽에 강박권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상승 강도는 많이 약해졌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지만 인프라 법안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인프라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다 하는 거에 기인해서 올라서, 근데 다우 쪽은 뭐 한 0.29%, 0.3% 가까이 올랐는데, 나스닥이나 S&P 500은 사실상 그냥 좀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뭐 거품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경고성 메시지도 좀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 우리 시장은 지난 밤 사이에 한국 관련물 ETF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 등등으로, 그래서 상승 출발은 했지만, 역시 오늘은 뒷심 부족은 여실히 좀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색깔이 중요하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근데 오늘은 이제 다행히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뭐 미미하지만 그렇게 끝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는 한 거의 0.9% 이렇게 상승을 해서 2,987까지도 갔었어요.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약간 매수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매도로 돌아서 버렸어요. 기관도 이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산 거로 나오지만, 기관 중에서 특히 이제 연기금은 오늘도 이제 그 와중에 1,00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지수는 장 내내 이 마이너스권을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장이 거의 끝날 무렵에 기관들이 조금 금융 투자가 조금 더 힘을 주었고, 또 그런 거의 동시효과에서 또 개인들도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61억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1,528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2,724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수는 2,962.46포인트로 끝났어요. 어제보다 0.08%, 정말 미미하지만 그래도 색깔이 빨간색이었다 하는데 이제 의미를 좀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 출발을 해서 이게 1,010포인트도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외국인 홀로서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인 그런 거를 보면, 역시 이제 오늘 결과를 보면 알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제법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외국인이 나서주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288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774억 팔았고, 기관이 219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는 1868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0.62%나 올랐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이 수급 불균형, 이거의 해소는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나서주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기다리자, 이런 거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뭐가 자기네가 샀을 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대돼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덤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점점 개선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게 뭐 인프라이니까 우리 이제 뭐 다 기본적으로 도로, 교통, 뭐 항만, 철도, 공항 뭐 이런 거 이제 건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건설 기계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난밤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것들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뭐 늘 매일 빠지지 않고 얘기되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입니다. 메타버스. 이거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채널에 제가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 메타버스 관련이나 NFT 이거를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디지털 라이프라고 그 카테고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뭐 거기랑 연관되는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컨텐츠도 그렇고 이게 이제 디지털 라이프인데 여기에 이제 대표격이죠. 메타버스가. 근데 이제 아시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사가지고 뭐 미국 투자하시면 로블록스죠. 로블록스가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가면 오히려 이게 좀 손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에 그 활성화 사용자 수도 뭐 30% 이상 증가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 로블록스가 30% 이상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NFT, 또 디지털 자산. 이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그 전에는 뭐라고요? 암호화폐라고 불렀던 것들입니다. 크립토 커런시. 근데 얘네들이 요새 이제 계속 이렇게 그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하기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거는 이제 뭐 기업들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에 다 기술적 기반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되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NFT랑 연동하겠다, 뭐 이거를 인수합병하고 뭐 계속 이거를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이제 그 생활은 디지털 라이프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NFT나 메타버스를 그냥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긴 호흡으로 봐도 이런 쪽에 관련된 거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화두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끌고 가려면 이게 굉장한 확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자체적으로 굉장한 확장성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콘텐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게임 산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엄청나게 이 연결 부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몇 걸음 물러나서 시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정작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이제 이거를 그 개인 투자가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개인 투자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백만개미가 시작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몇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불구경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시장에 바짝 다가가는데 진짜 오늘 장 끝날 때는 거의 피 말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장에서의 그 종가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종가 색깔이 펄해지기 시작하면 야 이거는 조금 시간이 더 우리를 고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 종가 부분 보신 분들 알지만 막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0원으로 끝남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수를 조금 이렇게 땡겨 올리는 그런 효과를 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색깔은 빨간 색깔을 했습니다. 근데 색깔은 그렇지만 이 보면 이게 거의 이제 뭐 이쯤 되면 이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이제 절망에 가까운 막 이렇게 막 포기하고 오늘도 일부 대주주 관련 물량 내지는 포기 물량이 좀 끝에 좀 나온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장이 빠질 때 보면 영원히 빠지고 영원히 이 시장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이게 돌아서요.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IMF 때 7개월 빠졌고 그때는 50%가 빠졌고 뭐 그래서 지금이 랭킹 몇이 5개월 연속 빠지고 있잖아요. 5개월 연속 빠지고 있는데 뭐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절망감을 느낄 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돼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뭐 안 돼. 그럴 때 나도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그때 생각을 달리 그게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까?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건데 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이게 역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그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IMF 때도 있었고 근데 이게 막 반토막 50%, 막 7개월 빠지면서 또 6개월 빠지면서 거의 막 38%막 이렇게 이제 막 주가가 형편없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 개월수로 따지면 랭킹 3위권이에요. 2004년하고도 비슷하고 개월수는 5개월 차에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락률이 제일 적어요. 이게 좀 이제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비관론 쪽에서 보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제 그 에비던스가, 증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개월째지만 떨어진 게 아주 10% 근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 이걸 또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그때보다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과거의 사건들, 그렇게 크게 막 7개월에서 5개월까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그냥 단순한 수급 불균형에서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지만 그때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지금은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고 그냥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뭐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 수급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그 안 맞는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때문에 비교적 5개월 연속해서 빠지는 시장 치고는 그 떨어지는 그 폭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탄탄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무섭고 어려울 때 희망을 오히려 찾아야 장이 좋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지금 희망 찾기를 시작해도 되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3,300에서 2,9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랬다가 자율반등처럼 100포인트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밀렸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저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점이 더 낮아지면 그러면 이제 조금 심각하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희망 찾기를 해도 된다.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시장은 딴 게 없이 그냥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를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그쪽에 웨이트를 많이 두고 시장을 평가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무게감 있는 지난번처럼 2,900까지는 안 가겠지만 생각보다 무게감 있는 그런 조정도 올 거다, 필연적으로. 근데 뭐 이제 저점이 높아진다는 시그널은 굉장히 뭐 조정이 없는 시장이 없는데 저점이 높아진다면 그게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뭐 그렇게 흔들고라도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에요. 나름 시장이 꿈틀거리는 게 이제 보인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삼성전자는 조금 논외로 하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시지만 그냥
그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파생에 상당히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한국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보면 그 반도체 쪽이 좀 비교적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반도체 쪽이 좋은 거에 대한 반응을 이제 SK 하이닉스는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500원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거 빼고도 나머지 이제 주요 유망 대형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할 수 없이 존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뭐 금액 차이가 있어서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계속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조금 물린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런 주요한 그런 종목들은 사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런 종목 하나하나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요 순환을 하는 섹터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썸네일에 써드리는. 근데 꼭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주변에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쓰진 못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얘기하는 NFT,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된 거, 또 원전 관련, 뭐 2차 전지도 제가 그랬죠. 세트 메이커보다는 뭐요? 소재 부품 장비 쪽이 더 앞으로 날 것 같다, 빠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거 뭐 쉬고 있지만 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이게 컨텐츠를 조금 넓혀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뭐, 그런 드라마 제작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조금 그 범위를 더 넓히면 게임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컨텐츠 쪽에 관련되는 게. 이게 다 NFT하고 사실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들어가는데 피할래야 피해갈 수 없게 이제 자꾸 상황에 가고 있는 원전 관련 뭐 이런 거, 건설, 일으키고. 그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돌잖아요. 지금 빠르게. 근데 이런 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섹터들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아마 제 얘기 듣고 조금씩 우리 쓰는 말로 쫀쫀하게 이렇게 떨어진다 해보신 분들은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게 금방 수익 나고 이런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거 그리고 별로 안 밀린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맞는 것이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제일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해놔갖고 모든 분들이 너무 심플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위법이 아니라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거에서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수익을 높이는 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움직이는 이런 순환돼 가는 이런 이슈 섹터들을 살 건가? 아니면 전통적인 우량주를 사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질문이 잘 형성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둘 다 해야 돼요. 돈 벌려면. 그럼 우선 우리가 이제 이것들에 대한 성격을 한번 규정해 보자 이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이제 우량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한번 훅 하고 날랐다가 이게 내상을 입은 거잖아요. 한번 충격을 먹었어요. 뭐, 플랫폼 기업처럼 외부 충격이건 어쨌건 하여튼 충격을 먹어갖고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충격을 먹었잖아요. 어쨌든 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살아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서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 우량주는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이 주식들을. 그러니까 긴 호흡이라는 게 뭐죠? 움직임이 느리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느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한 가지 강점은 뭐냐면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해를 넘겨서 뭐 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빨리 올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얘네들이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폭발력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이제 이 뜸들이는 게 너무 길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느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반면에 요새 이제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섹터들을 보면 비교적 가볍게 움직여요. 그 대신에 뭐요? 얘네들은 짧은 호흡이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짧은 호흡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지. 자, 성격 규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갖고 어떻게 정리할까? 첫 번째, 대형 우량주는 너무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얘는 느리거든. 얘 느려요. 그러니까 얘네는 막 해서 가속이 붙기 전까지는 느리게 가요. 그리고 이 가속 붙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시장 구성상 곳곳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샹 하고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얘네들에 대한 추적을 포기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주요 대부분 이게 이제 메인 포트폴리오에 많을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외국인이 얼마 샀나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HTS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걸 체크를 하면서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추적은 계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순환하는 얘네들은 이거는 가볍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잡고, 뭐 배트 짧게 잡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 투자 배트 짧게 잡는 게 뭔가 이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기대 수익을 낮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을 낮추어 갖고 얘네들을 보면서 이게 수급이 개선되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판국에 좋은 주식은 뭐 오래 갖고 있으면 뭐 돈을 법니다. 이게 너무 안 와닿죠? 예. 저도 안 와닿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말이 안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이분법적 사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장기 투자는 좋은 것, 단기 투자는 나쁜 것. 이게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건 단기건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무슨 장기 투자했다고 누가 돈 더 얹어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을 잘 혼합해야 돼요. 지금은. 작년 같은 장에서는 일찍 팔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장이 작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둘을 잘 섞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포트폴리오 있고 현금 있는 거에서 일부 이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슈 섹터 돌아가는 건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NFT나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거 컨텐츠나 이게 치고 나갈 것 같지만 그것도 뭐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메인은 메인대로 긴 호흡으로 걔네들은 내가 추가로 더 실어야 될 때는 분명히 우리한테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시장을 보시면 되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절망적일 때 오히려 우리는 뭔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건 우리는 회복의 날에 주가가 회복되는 날에 또 하루를 다가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장이 좀 정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